듀오 원장입니다. 오늘도 압출하면서 피부 이야기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내원해주신 모델분은 20대 남성분이세요. 피부가 베이스 피부가 저는 상당히 깨끗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특별히 피부 트러블이 크게 많이 안 생기실 것 같은 피부인데 한동안 좀 염증도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기셨었나봐요. 그래서 모델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모델로 오셨던 적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번에도 또 트러블이 좀 생기셔서 모델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압출해드리는 모델 신청은 여러 번 해주셔도 되세요. 증상만 안 된다면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요. 대기가 좀 있을 때는 이제 기다리셔야 되니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 번 내원하셔도 됩니다. 지금 압출하는 거 보이듯이 증상 자체는 매우 심한 편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 좁쌀 여드름 증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내원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겨울철 되거나 하면서 피부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가볍게 좀 면포가 올라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여드름 증상 자체가 많이 심한 편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염증이 좀 있긴 하셨대요. 귀 옆쪽으로 귀 아래쪽 턱 쪽으로는 자국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염증이 좀 생겼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델 신청하시고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안 좋던 증상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가라앉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좀 생기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피부가 엄청 유분이 많거나 그래서 생활관리가 잘 되고 피부 관리를 잘 하고 있음에도 여드름이 매우 심하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케이스의 증상은 아니시거든요. 관리가 잘 된다면 피부 타입은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여드름 증상이 생길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드름 치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피부 타입 자체가 관리하기 매우 까다로운 그런 피부 타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타입의 환자분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20대 초반 여성분이셨거든요. 이분은 이마 쪽으로 여드름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내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정말 신기하게 이마 쪽만 피지가 엄청 올라오고요. 그것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되게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분 처음 오셨을 때 이마 쪽 압출 다 해내는 데만 3번 정도 내원을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가 압출을 좀 꼼꼼하게 해드리면 그래도 한 30-40분 사이에 이마도 다 못 끝내지는 않거든요.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있을 때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여드름이 많은 편이라 그래도 이마도 다 못 끝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많으신 경우에는 2-3번 정도를 요청을 드리는 거지 한 번 다 정리하는데 한 부위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 설명드린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정말 이마에만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마만 한 30-40분씩 2번 압출하고 나니까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확실히 깔끔하게 한 번은 다 정리했다 하려고 하는데 3번째 정도까지 오셔야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잠깐 모델분 피부 상태 설명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사각턱 이야기하는 그 하각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트러블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좀 잘 생기고요.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잘 만져지고요. 보면 울긋불긋한 자국들도 좀 있죠.
부분에서 염증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염증이 잘 가라앉아 있네요. 이 부분 증상 안 좋을 때는 언제나 수면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마 염증이 있던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딱지처럼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는 피지가 이제 그렇게 변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딱지가 피가 난 부분들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거든요. 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면이나 다른 생활 패턴 문제가 좀 생기면서 피지가 좀 쌓여있던 것들이 컨디션이 좀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염증으로 덧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목 쪽에 하나 염증이 올라와서 며칠 전부터 거슬려 하고 있는데 막상 거슬려만 하고 압출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던 환자분 이야기로 넘어오면요, 이마에 굉장히 증상이 심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춘기 때는 전혀 여드름 증상이 없으셨대요. 이분이 아토피가 있으시거든요. 보통 아토피가 있으시면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얇은 편이라서 여드름은 잘 안 생기는 편이세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전혀 여드름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올해 만 22세, 20대 초반인 환자분이셨는데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확 아토피에서 여드름 쪽으로 바뀌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유아기, 소아기, 초등학생들, 좀 애기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아요. 애기들일 때 사춘기 이전에 지성 피부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애기들은 아토피 같은 피부 증상이 훨씬 더 많아요. 피부가 더 너무 얇고 약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 피지량도 많아지고 피부가 좀 두꺼워지니까 아토피 증상이 자연스럽게 좀 개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 그분도 그런 변화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서 피지선이 너무 심하게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피지선이 많이 없는 부분은 오히려 계속 건조하게 아토피 같은 증상이 있고, 피지선이 좀 있는 부분은 피지가 너무 심하게 쌓이는 거예요. 아토피 증상으로 각질이 굉장히 쉽게 생기는데, 그 각질 생기는 게 모공을 너무 쉽게 막다 보니까 피지가 조금만 올라와도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피지까지 많아지니까 이제 좁쌀 여드름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케이스의 분들은 타고난 피부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드름 자체도 더 쉽게 생길 수 있고, 치료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타입 유형이 피지 자체를 컨트롤하기도 좀 힘들고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피부 상태가 좀 관리가 까다로운 분들은 주기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오실 거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모델분은 그래도 베이스 피부가 좋으신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그런 거 좀 비교해서 어떤 거를 베이스 피부가 좋다라고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베이스 피부가 좀 관리가 정말 까다롭다 할 만한 케이스는 어떤 건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다른 환자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즘 제가 환자분들께 좀 자주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지연형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라는 내용들을 좀 검사를 해보시라는 추천을
좀 자주 드리게 되더라고요. 피부 상태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피부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원래 타고난 피부가 이런 모양이고 거기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처음 증상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증상을 방치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치료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피부가 안 좋아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 됐다는 스토리를 좀 짜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전혀 안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깐 또 모델분 피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당겨볼 때 지금 뭔가 하얀 게 있죠. 이런 거 오돌토돌하게 만져지고 아마 집에서도 거울 보고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 하얀 게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압출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흉살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생길 때 피부가 파이는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이 단단해지는 흉터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나 턱 부분이 이 턱 부분 라인이 흉터가 잘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는 흉터가 안 생기더라도 이렇게 당겨보면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흉살 흉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흉살로 보이세요. 그래서 가끔 이런 흉살 증상들을 압출하고 싶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증상들은 압출이 안 되니까 보시면 이건 흉살이라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다만 방금도 제가 이제 아주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흉살 사이에도 압출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흉살이 섞인다는 건, 흉살이 생긴다는 건 이 부분에 염증이 좀 올라오긴 했다는 얘기고요. 흉살이 생기는 부분에 여드름이 잘 생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흉살이 생긴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계속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 치료할 때 굉장히 그걸 이제 잘 구분해서 요거는 흉살이니까 손을 못 대는 거, 요거는 압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여드름이 조금만 올라와도 흉살이랑 섞이면서 그냥 외관적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더 여드름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배우분도 계신데 그분도 한 번씩 턱 부분에서 화면에 이런 흉살들이 여드름처럼 걸려서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말 흉살인지 아니면 여드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피부가
게 있으면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흉살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되긴 됩니다. 손을 못 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압출처럼 이렇게 압출 한 번 받으면 깨끗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흉터 치료도 하고 이제 흉살 주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섬세하게 맞아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모델분은 사실 거의 보이진 않으셔서 가만히 두면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그걸 만질 때 좀 느껴지시긴 할 텐데, 네. 자꾸 만져서 덧나게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오늘 모델분이 베이스 피부가 꽤 깔끔하게 깨끗하신 편이라서 아마 압출 장면이 깔끔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측 얼굴 먼저 압출해드리고 좌측으로 넘어왔고요. 압출 양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아마 30분 정도면 압출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드름 올라왔던 흔적들이 좀 있죠. 흉터랑 이런 것들이요. 중간에는 뭔가 건조한 딱지 같은 게 조금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편평사마귀가 있습니다. 엄청 작아요. 지금 당장 막 제거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증상들이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한번 압출해서 나왔는데도 안에 하나가 조금 더 깊이 있었나 보네요. 겨울철이라 그런지 피부가 꽤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모낭염이고요. 안에서 씨앗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건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씨앗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마 쪽 출이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 눈썹 위에 하나만 정리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